요 문제를 풀 때 이제 뭐 항상 조심하세요 하는 게 집합의 개수랑 원소의 개수랑 구분해야 돼. 애들이 막 뭐 4개의 원소들 중 넣으면 돼라고 해서 2의 16승, 2의 4승을 해서 16이 답인데 막 그냥 4개 이렇게 답 쓰는 애들 진짜 많거든. 집합의 개수를 물어본 거는 일단 원소의 개수랑 구분해야 되고 이건 당연한 얘기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특히 너희들은 경우의 수를 배우고 왔기 때문에 순열조합 포함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도 있고 둘 다 너희들은 생각을 해야겠죠. 예전에는 경우의 수를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수학하면 마지막에 공수투 마지막에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또 나올 거야, 또는 지금은 중등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정도는 껴들어올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우리는 먼저 배워버렸잖아, 공수 원에서. 그래서 무조건 들어옵니다. 두 개의 섞은 문제 또는 이걸로만 푼 문제 또는 이걸로만 푼 문제까지. 자, 어쨌든 우리는 뭐 해보자. 첫 번째, x는 뭐다?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a의 원소의 개수 승, 맞죠? 2의 a의 원소의 개수 승. 자, a라는 집합 어떻게 생겼죠? 18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6, 9, 18.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b라는 집합 x는 12의 양의 약수. 12의 양의 약수 뭐였냐? 1, 2, 3, 4, 6, 12? 1, 2, 3, 4, 6, 12까지 6개의 원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빨간 색깔 부분, 이게 몇 승계다? 6승계다. 맞죠? 여기에서 뭐 반드시 포함해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해서 이런 거 빼거나 빼기 1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답을 내줘야 되는데, 자, 이 문제는 고등학교 때의 경우의 수가 조금 덜 왔네요. 보자. 뭐냐면 B와 원소의 개수가 3개가 겹친대. 맞지?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 뭐가? 얘랑 얘가 1, 2, 3, 6은 겹치거든. 그지? 4와 12는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반드시 A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돼. 그 말은 요 4개 중에 몇 개만? 3개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4와 12는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자, 그럼 먼저 고민합니다. 이 4개 중에 몇 개? 3개를 겹쳐보자. 4개 중에 3개를 골라요. 자, 그러면 이제 A의 부분집합이었던 것 중에 뭐 했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1, 2, 3, 6 중에서 3개는 이미 포함을 했어. 즉 3개는 포함을 했고 하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럼 나머지 2개의 원소에 대해서만 가질까 말까 고민하는 거지. 됐음? 그래서 답은 16이에요. 선이 뭔 말인지 알겠어? 잘 이해해봐. 경우의 수 파트는 내가 흐름 잡은 거랑 그리고 하나 더, 너는 이렇게 풀었다, 나는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도 다시 오고. 오케이? 자, 가보자. 714번. 그럼 너 중간중간에 몇 개 이해 안 되는 거 있겠는데? 해설지 보면. 막 팩토리얼 쓰이고 막 느낌표 이런 거 나오고 할 텐데. 아직 해설을 제대로 안 봤구나. 해설 보면 그런 거 좀 들어올 거야. 그거 공수 원에 있던 경우의 수거든. 지운다. 이거는 보자. 어느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 212명을, 뭐야 이거? 212명을 대상으로 문학체험, 역사체험, 과학체험의 신청자 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문학체험을 신청한 학생은 80명, 역사체험을 신청한 학생은 90명, 문화, 역사 모두 신청한 사람은 또 45명, 어떤 것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12명. 자, 그때 과학만 신청한 사람들을 골라볼래요? 자, 간다. 다시 한번 212명이 있었어. 이거는 뭐야? 전체 집합이죠. 그런데 문학, 역사 체험을 가지고 여기 보면 A, B, C로 푸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문학 체험을 신청한 사람들 몇 명? 80명. 역사 체험을 신청한 사람 몇 명? 90명. 그 다음에 문학과 역사를
모두 신청한 사람은 45명. 그때 세 가지 체험 중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12명.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세 집합에 합집합이 아니라 바깥쪽에 12명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전체가 212명이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해석하자. 뭐 문학도, 역사도, 과학도 생각했을 때 셋 중 하나만이라도 신청한 사람, 즉 합집합이 200명이라고 생각할까? 됐죠? 자, 그러고 나서 너희한테 뭘 물어보니? 과학 체험만 신청한 사람. 그럼 뭐야? 말 그대로 세 집합이 겹쳐져 있을 때 과학만, 다른 다 빼고. 그럼 뭐라고 생각해도 돼? 과학 집합에서 N으로 가면 안 되겠다. 과학 집합에서 문학과 역사를 합집합한 녀석들을 제외해볼래? 약간 이 느낌입니다. 맞죠? 자, 간다. 무슨 문제겠어? 이거에 관련된 공식 문제일까? 그러기엔 재료가 너무 부족하지. 문학 역사의 교집합은 있지만 과학 문학의 교집합도 없고 과학 역사의 교집합도 없고 세계 교집합 다 한 것도 없고 뭐 없는 게 너무 많잖아.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벤네벨 그리라고 했지. 이게 안 그리고 자꾸 식으로만 주절주절 하려고 하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식으로 답을 쓰는 서술형 문제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문제집에다가 끄적끄적해서 뭘 벤다이어그램을 조금 그려놓고 아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걸 어떻게 식으로 쓰지? 거기서 고민이 들어가야지. 자 간다.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야. 근데 우리가 이 세 개 딱 보자마자 사실 합집합 구할 수 있지. 그럼 답이 나온 거긴 한데 일단 나는 천천히 쓸게. 문학 역사에 여기 교집합 몇 명? 45명. 문학 몇 명? 80명. 그럼 뭐야? 여기는 35명. 여기 두 개 합해서 또 몇 명? 45명. 맞죠? 끝났네. 뭐? 파란색에다 빨간색 보면 합하면 200명이잖아. 근데 파란색 보면 알잖아. 이제. 125명. 그럼 빨간색 보면 몇 명? 75명이지. 끝. 그냥 벤네그램 비슷하면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 즉 빨간색 부분인데 합집합이 있으니까 200에서 얘네들의 합집합 빼는 걸로 가면 되겠네. 라고 해버리고 가면 끝나지. 알았죠? 됐죠? 뭔가 너도 표정이 좀 이상하다. 이해된 거야? 오케이. 명제와 조건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뭐 유형이라고 해야 되겠지? 개념? 자, 명제가 뭐고 조건이 뭐야? 이번 단원의 이름은 명제야. 근데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함. 자, 뭐 쓸 거는 없을 거면 다 책에 다 나와 있는 거라서 근데 내가 조금 명칭을 살짝 바꾸면서 쓰는 그런 개념들이 몇 개 있을 거거든. 그런 것들은 그냥 추가만 좀 해놓으세요. 자, 어쨌든 명제는 뭐냐면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인 문장 라고 하는 게 제일 너네가 이해하기 편할 거야. 책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뭐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내가 언어적 능력이 딸리는 건지 그거보다 난 이게 알아듣기 편해.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세요. 알았죠? 그 다음 조건은 X가 없는 문장들도 있다. 뭐 여름은 기온이 높다. 뭐 요딴 것도 있어. 어쨌든 X 값에 따라라고 하겠지만은 저런 문장에서는 너희들은 그냥 상황에 따라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X 값에 따라 뭐 한다?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하고는 어디 갔냐? 문장 또는 식을 말합니다. 됐죠? 자, 요거야. X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또는 식. 743번. 명제예요. 아씨, 답이 다 나와 있네.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명제겠죠. 3 더하기 5는 10이다.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고서야 누구나 다 거짓인 거 알잖아. 그지? 아니, 물어. 744번은 조건이죠.
이거는 뭐야? 이 부등식을 말하지. 5가 들어가면 참입니다. 3이 들어가면 거짓이잖아. 그지? x의 값에 따라 노초험이 돌겠구나. 명제와 조건을 지금 구분을 못한다고? 자, x에 5 들어가면 참이지만 3 들어가면 거짓이죠. 참과 거짓이 바뀌죠. x의 값에 따라. 자, 간다. 6과 5의 최소 공배수는 54다. 지금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참이다 거짓이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냥 항상 참이냐 항상 거짓이냐를 물어보는 거지. 물론 뭐 계산해서 맞네. 그럼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명제가 되겠죠. 알았죠? 자, 근데 여름은 기온이 없다. 이거는 명제일까 조건일까? 땀쟁이들한테는 여름은 졸라 더울 수도 있음. 근데 추위 진짜 많이 타는 애들은 여름 따뜻해 할 수도 있지.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은 한국의 여름을 따뜻하다고 덥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지? 맞죠? 그럼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은 누구누구, 또는 해마다 어떤 해는 여름인데 생각보다 선선할 수도 있잖아. 우리는 아직 여기 안 겪어봤지만 맞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기온이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고 주관적이잖아. 높다 낮다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조건에 해당하겠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저기서 문장 말고 식만 가지고 얘기해봐. 뭔가 되게 유사한 이름의 뭔가 어떤 등식들을 고1 때 배우지 않았냐? 명제는 약간 느낌이 뭐랑 비슷해? 항상 참만 생각하면은 어떤 식? 항등식. 그래서 항등식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x는 5y 같은 거, 5x 같은 거. 이런 항등식은 명제의 한 종류 예시 중 하나입니다. 알았죠? 근데 조건은 또 뭐 생각나는 거 없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등식 뭐 있어? 방정식. 특정 x에 대해서만 참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x들을 찾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방정식이 조건의 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뭐 방금처럼 뭐 명제인지 조건인지 구분 짓는 문제도 한 개 정도는 나올 수 있으나 너무 쉬운 문제고, 너희들이 출제자가 된다고 생각해봐. 뭐 물어보긴 싶겠니? 참이 되도록 하는 x 100% 물어보겠지. 조건에서는. 방정식에서 항상 근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 개수를 물어봐도 근의 개수를 물어봤고, 존재 여부를 물어봐도 근의 존재를 물어봤고, 실근인지 허근인지도 물어봤고, 맞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방정식에서 나왔던 것처럼 조건도 똑같아. 결국 참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보세요라고 하는데, 문제 자체가 그냥 참이 되는 x를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너무 쉬워서 그걸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거야. 그래서 그 참이 되는 x들을 묶어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물어보니까 근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근에 대한 질문을 이제 답변을 준비를 했지만, 조건에서는 자연스럽게 참이 되도록 하는 x들을 다 찾아주세요. 진리집합이라고.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명제, 제대로 된 명제를 보러 갈 건데, 실제로는 문장에 대한 명제는 사실 뭐 수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판단 정도만 하고, 명제인지 아닌지 판단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명제라는 게 있는데, 어떤 명제를 보냐면은 조건 가지고, 조건 P이면 뭐다? 조건 Q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만들어 버린 녀석, 요걸 이제 우리는 명제라고 할 겁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이런 녀석만 만날 거라서 계속 한글로 쓰면 귀찮으니까 수학에서는 기호로 뭐라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P 화살표 Q 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 참고로 참이라고 밝혀진 명제를 그냥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라고도 쓰지만 화살표 두 줄짜리로도 쓴다. 알았죠? 지금은 내가 쓰진 않을 텐데 혹시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라도 또는 책에서 화살표 두 줄짜리 화살표가 나오면은, 명제가 나오면은 그거는 참이라는 게 이미 밝혀진 명제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알았죠? 자, 어쨌든 지금은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그럼 참인지 거짓인지를 당연히 판단을 하는 게 기본 아닐까? 항등식에서는 다음 중 항등식이 맞는 것은, 그 말은 방정식과 항등식도 구분하지만 항상 참인지 거짓인지도 구분하라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명제에서도 참인지 거짓인지를 물어보거나 참인 명제가 되도록 만들거나, 항등식 때는 질문이 똑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만약에 참이 밝혀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예시로 들어가 볼까? x는 3입니다. 이거 명제야 조건이야. 준아, x는 3이다. 명제야 조건이야. 네, 조건이죠. 이 자식이 4가 들어가면 거짓이고 3이 들어가면 참이잖아. 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하면은 되나? 맞네. 는 0. 자, 이건 명제입니까? 조건입니까? 소연씨. 조건이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참이고 3이 들어가면 참인데 0이 들어가면 거짓이잖아. 참 거짓이 바뀌는 거는 조건이다. 준씨 알겠죠? 무시당했어. 자, 가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면 이다라고 연결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x가 3이면 어쩌고저쩌고 는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참인 예시를 하나 들어봤어. 근데 조건을 만나면 뭐하라 그랬어 내가? 진리집합 찾아두라고 했죠. 조건을 만나면 뭐하라 그랬어? 참인 놈들, 즉 진리집합을 찾아두라 그랬어. 참이라고 밝혀졌어. 근데 두 집합이 무슨 관계에 있어? 삑 포항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어떤 명제가 있고 그걸 가지고 참인지 것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있잖아. 각각에 대한 진리집합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포항관계가 이게 성립하면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음? 그리고 명칭. 여기 이면에 보내는 녀석, 화살표 보내는 녀석의 이름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부를 거고, 화살표를 받는 녀석의 이름을 우리는 결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읽어주면은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으로 포함되면 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명제를 만나든 나는 특히나 이런 포항관계 방향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포항관계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함.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이거 그냥 보자마자 당연히 참이지. 알았지? 이런 명제들도 나는 웬만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A, B, C가 다 같은 게 있어. 근데 여기서는 A랑 B가 같은 것도 있지, B랑 C가 같은 것도 있지, C랑 A가 같은 것도 있지, 근데 세 개 다 같은 것도 있겠다, 그치? 그래서 포항관계 성립판에 참 나는 일부러 좀 이렇게 더 풀려고 할 거라고. 그게 좀 더 명확해지거든. 알았지? 그 습관적으로라도 진리집합의 포항관계끼리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알았죠? 자, 어쨌든 그러면은 명제, 조건 얘기 다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짓으로 넘어가 볼까? 아니, 뭐 거짓이래 미쳤나봐. 저 뭐야? 부정. 부정으로 넘어가 볼까? 자, 부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조건 P의 그 부정. 부정이 뭐냐면 부정 방정식 할 때 그 부정이 아니다. 부정 방정식에서의 부정은 말 그대로 해를 정할 수 없는 상태. 다른 말로 해가 무수히 많은 상태를 말하는데 지금의 부정은 진짜 말 그대로 부정하시오.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알았지? 그래서 조건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X는 3이라는 조건의 부정은 X는 3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서윤이는 여학생이다의 부정은 서윤이는 여학생이 아니다. 즉 남학생이다. 뭐 주훈이는 사람이다의 부정은 주훈이는 사람이 아니다. 뭐 등등등이 되는 거예요. 외웠죠? 들켰냐? 뭐 기타 등등 알았죠? 뭐 그런 것들을 부정이라고 하는데 기호로는 not P라고 읽어서요. 읽어준다고 해놓고 쓰고 있고 읽는 방법은 not P가 앞에 그냥 물결 표시 있잖아. 물결 표시로 그냥 얘기하면 이게 not P. 그리고 명제에서도 부정이 등장하는데 사실 명제의 부정은 사실 좀 표기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명제 P를 부정해봐면 not P 이거밖에 방법이 없거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건 P이면 Q이다야. 그럼 이놈의 부정을 해봐라고 하면 사실 좀 애매해. 오케이? 실제 논리학에서 말하는 이 명제의 부정은 좀 느낌이 달라.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P이면 Q이다의 부정은 P이면 Q가 아니다니까. 약간 이 느낌으로 생각해도 돼.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거는 조금 다르다. 알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뒤에 있는 마지막만 이다를 뭐로 아니다로 고치면 됩니다.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부정은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았죠? 오케이? 끝. 자, 어쨌든 부정은 요거는 사실 별거 없고 뭐가 부정에 의해서 좀 필요하냐면요. 자, 명제를 보다 보면 그리고라는 말과 또는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명제 또는 조건들이 있을 거야. 그 녀석을 부정을 해보고 싶은 거야. 두 번째로는 모든이라는 말이나 아니면은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조건 또는 명제를 만날 거예요. 그 녀석에 대한 부정을 생각해보자. 요 두 개 하고 정해줄게요. 자, 일단 그리고나 또는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가자 그냥. P 그리고 Q가 있을 거야. 그 녀석을 뭐 해봐? 부정해봐. 라고 하면은 일단 not P 만들어줘야 되고 not Q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P인 것들이 있으니까 P가 아닌 걸로 가야 되겠지? Q인 것들이 있으니까 Q가 아닌 걸로 가야겠지? 자, 그런데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부정을 하면 뭐 해주세요? 느낌 오나? 또는으로 바꿔주세요. 왜요? 라고 생각하면 있잖아. 되게 쉬워. P 그리고 Q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해보면 P라는 집합에 Q라는 집합을 교집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부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P교집합 Q, 그 녀석에 대한 아닌 집합, 여집합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드물어간의 법칙 보여요? 아니다, Q의 아니다, 합집합은,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그래서 또는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하기 되게 쉽지? 두 번째,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말을 포함을 하고 있는 어떤 뭐 조건이나 명제가 있다 치자. 자, 그러면 여기서 나도 모든 x에 대하여 p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고 쳐보자. 이 녀석을 뭐 하고 싶어? 부정을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일단 not p로 바꾸긴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예시로 이해를 하자. 모든 여학생들은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의 부정, 뭐 참거짓이 아니라 그 녀석의 부정을 가본다. 아닌 상황을 만들어보는 얘기지. 자, 다시. 모든 여학생들이 안경을 착용했다. 참이다 거짓을 떠나서 그 녀석이 아닌 상황으로 얘기를 해봐. 그럼 뭐야? 누군가 한 명은 안경을 안 끼면 되잖아. 모든 여학생들이 다 안경을 안 낄 필요는 없잖아. 그죠? 모든 여학생들이 안경을 착용했다의 부정은 안경 안 끼는 놈이 적어도 한 명 있다. 그거를 수학에서는 뭐라고 해주냐면 어떤 여학생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하는 어떤은 한 명이라도 참이면 참인 거거든. 알았어? 그래서 모든을 포함하면 어떤으로, 어떤을 포함하면 모든으로 가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끝. 그리고 부정은 서로 왔다 갔다. 그래서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모든의 부정은 어떤, 어떤의 부정은 모든. 요거는 뉘앙스로 이해를 해놓고 다음이 아니라 좀 이따가 뭐 참이냐 거짓이냐 따져보는 그런 문제들에서 잘 부정 만들어 봅시다. 알았죠? 근데 부정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거의 없고 좀 이따 바로 밑에 나오는 역, 대우 같은 걸 가지고 사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 하고 오늘은 4시간이니까 2시간 할 때처럼 그냥 뭐 1시간쯤 하고 10분 쉬고 1시간쯤 하고 10분 쉬고 해서 뭐 총 3번 쉬지 말고 적당하게 40분 정도씩 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조금 짧게 쉬는 걸로 한 3번, 4번 정도 쉬어보자. 알았지? 조금 단타 치듯이 갈게요. 그래서 뭐 일단 참거짓이 뭔지는 따질 줄 안다, 그죠? 자, 문제 몇 개만 한번 풀어보고 또 다음 내용 넘어갑시다. 어디로 갈 거냐면 책으로 봐야겠다. 저기 유형 1, 2, 3, 4 쪽으로 갈 건데 부정을 고르는 거는 됐고 참거짓 따지는 걸로 가자. 일단 너무 쉬운데? 일단 778 784
번호 써놓을게요. 풀어보세요. 787 788 79 이렇게 가자. 이렇게 5개. 풀이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너네 지금 방금 배웠으니 한번 풀어보세요라는 의미로 한번 풀어보라고 한 겁니다. 자, 보기에서 명제인 거 찾기. 뭐야? 78. 왜 이래 이거? 하면 왜 이래? 루트는 유리수이다. 디귿 당연히 참. 5의 배수는 10의 배수이다. 이것도 당연히 참. 뭐 참거지까지 따져볼까? 아, 당연히 참이래. 내가 명제. 니은은 참의 것이에요. 5의 배수들은 전부 다 10의 배수 아니죠. 거짓인 명제고요. 디귿은 뭐예요? 루트는 유리수이다. 거짓인 명제죠. 그래서 니은 디귿은 일단은 참거짓으로 따지면은 둘 다 거짓인 명제. 그 다음에 리을. 아이스크림은 차갑다. 이게 뭔 소리야? 아이스크림이 뜨거울 수도 있나 근데? 뜨거운 아이스크림이 있기는 하냐 근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차가움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이스크림 그냥 밍숭맹숭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녹은 아이스크림은 그죠? 뭐 밍숭맹숭 할 수도 있지. 끓여버리면 뜨거울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리을은 땡이고요. x는 저거는 이제 잘 구분해야죠. 3이 들어가면 참이 아니 거짓이지만 2가 들어가면 참입니다. 기억은 x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됐죠? 7, 8, 4. 요거는 사실 요 다들 답 4번 나왔냐? 저희 지금 체크돼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때문에 이걸 풀어보라고 하냐면 저기 그 부등식 할 때 수학상 아니 공수 원 부등식 할 때 등호 조건 때문에 계속 틀려오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좀 풀어보세요라고 하는 애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잘 하는 친구들은 사실 뭐 왜 저걸 모르지? 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요거 만들고 싶어. 일단 마이너스 4보다 크거 나왔다는 거는 그대로 있는 걸 보니까 Q는 건들 필요 없는데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P가 아니라 not P다. 그쵸? 맞죠? 그래서 얘를 만들고 싶으면은 자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뭐다? Q 그대로 그리고 여기는 뭐? not P. 그래서 뭐예요? Q 교집합 P의 여집합으로 가야지. 알았지? 그런 식으로 가서 4번으로 바로 가면 된다. 뭐 수직선상에다 표현을 하거나 자시거나 뭐 할 필요까지도 없고요. 알았죠? 너희가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리고로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하나가 있어. 뭐냐면 자, 너네 부정해봐. 어떻게 되게? 이거 딱 물어보는 순간 애들이 아니? 어떻게 푸는 애들이 있냐면 등호도 잘 뒤집었는데 부등호만 다 뒤집어서 이렇게 쓰는 놈들이 있어요. 미친놈들이죠. 이거는 틀렸죠. 왜? 부등호 방향 바꾸고 등호 여부도 바꾸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사이에 이거 AND로 연결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돼야 돼? 또는으로 바뀌어야 되거든.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등호가 부등호가 두 개 연달아 쪼르륵 나와 있는 이거는 AND로 연결되어 있는 연립부등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또는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요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787. 다음 중 참인 명제 찾아주세요. 답은 1번이네요. 자, 요런 거 할 때 나는 어떻게 한다고? 웬만하면은 진리집합으로. 웬만하면 진리집합을 따지려고 계속 좀 하는 편입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그냥 보자마자 생각해보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1번이 말하는 가정 쪽에서 말하는 거는 x가 2보다 큽니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이면 x제곱은 1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다,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면 돼? 진리집합의 포항관계로 수직선상에 표현을 하러 가야 되겠지. 표현을 해보면은 2가, 마이너스 1이랑 2가 어때? 1과 마이너스 1보다 더 좁은 범위에 있으니까 포항관계 맞죠? 그래서 1번은 참이 될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가정 쪽에 있는 거는 x가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이고 결론 쪽에 있는 건 x가 1이니까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거짓. 이런 식으로 가달라고. 5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 5번도 뭐야? 제곱해서 갖다 준다는 거는 진짜 같은 것도 있지만 부호가 반대인 것도 있거든. 결론에는 진짜 같은 것만 있죠. 역시 포함관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좀 풀려고 하는 편이라고.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한다기보다는. 알았습니까? 됐지요? 다음 788번.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은 거짓인 것은 뭐가 할 때 참일 때. 보니까 어때? 그냥 다 집합 문제다. 그치? 그래서 요거 반드시 Q가 P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자마자 예를 들어서 뭐 6번 같은 보기에 P교집합 Q는 는 Q다. 7번 같은 보기에 P합집합 Q는 P이다. 이런 거 나오면 참인 거 알아야 된다고. 집합 얘기 그대로 들어봅니다. 알았죠? 그래서 보통 웬만하면 얘로 물어보는데 얘는 좀 이상하게 물어봤네요. 알겠죠? 이것도 잘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795번. 참이 되도록. 이것도 마찬가지. 틀린 애들 계속 틀려요. 그냥 환장하겠어요. 이거 다 맞았냐? A는 1. 최소값은 답은 1. 오케이? 자, 간다. 뭐 하면 돼? P가 not Q 안에. 말 그대로 P가 not Q부터 구하고 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 안에 쏙 들어가도록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주면 되거든. 그럼 not Q가 어디에 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있으니까 그 안에 쏙 들어가려면은 P는 어떻게? 요렇게 들어가면 되지. 여기서 이제 틀린 애들이 발생한다고. 등호 여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등호가 빠져있으면 이거 등호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공수원에서 다 배워오죠?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 반에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풀어보려고 한 건데 다 맞춘 거 보니 잘 하겠네. 어쨌든 이거는 연립부등식에서 나오던 그 등호 조건 여부. 알았죠? 그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럼 거기까지 벌써 끝난 거야. 별거 아니죠? 자, 그럼 오늘 어디로 넘어가냐면 또 역과 대우 쪽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명제가 있어요. 그 명제에 대해서 뭘 구해봐? 역과 대우를 한번 구해봐. 근데 나는 이제는 사라져버린 E라고 하는 놈도 같이 설명을 할 거야. 자, 간다. P면 Q이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 녀석의 역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뭐다? 말 그대로 역방향. 가정과 결론의 화살표 방향을 바꾸는데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가정 결론의 자리를 바꿔버리면은 0이 되는 거.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2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모두 부정하는 거야. 명제의 부정이랑 느낌이 좀 다르죠? 명제의 부정은 마지막만 이다를 아니다로 바꾸면 되는데 2는 가정도 아니다로 바꾸고 결론도 아니다로 바꿔서 조금 느낌 다른. 옛날에 이런 게 있었음. 그리고 역은 다시 한번 역 만들어주면 원래도 돌아오고 2도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 역관계에 있다, 이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는 뭐 너희들은 배우지 않은 요 2라고 하는 놈이 다시 색깔 좀 바꾸자. not P면 not Q이다라는 놈을 요 놈을 역으로 만들어 봐봐. 그럼 뭐가 되지요? not Q이면 not P다가 만들어진다. 맞지?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얘랑 가정결론을 모두 부정했네. 이 관계에 있을 거야. 그때 이 대각선 방향으로의 관계를 우리는 대우라고 해줍니다. 자, 대우 명제가 뭐야 더 중요하지 당연히. 근데 그 각각의 성질들이 중요하거든.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우리는 역이 뭔지, 이가 뭔지, 대우가 뭔지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자. 실제로 나온 건 역과 대우만. 그래서 역은 뭐다? 가정결론의 자리 바꾸기. 대우는 뭐다? 가정결론을 둘 다 자리 바꾸면서 서로 둘 다 부정하는 거지.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명제가 있어. P, Q이다. 원래의 명제와 역인 명제는 어떻다? 참과 거짓이 똑같을까 다를까에 대한 질문이야. 두 번째, 원래 명제와
대우인 명제는 참과 거짓이 어떨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인 거거든. 자, 여긴 명제는 참 거짓이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보자. 주훈이는 남자다. 참의 거짓이야. 참이죠. 주훈이는 남자다. 참인데 역은 뭐야? 남자들은 전부 다 주훈이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연수는 양의 정수다. 참이죠. 근데 거꾸로 가서 양의 정수는 자연수다. 이것도 참이죠. 자, 어때? 원래 명제와 역인 명제는 참고시 어때요? 그냥 말 그대로 무관합니다. 원래 명제가 참일 때 여기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오케이? 얘랑 얘는 전혀 다른 명제, 참거짓이 그냥 뭐 관련이 없는 문제.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역인 명제의 참거짓을 물어볼 때는 원래 명제의 참거짓은 그냥 안 해도 돼. 무조건 역인 명제를 만들고 나서 그 녀석에 대한 참거짓을 따져야 된다. 그런데 원래 명제와 대우인 명제는요. 참과 거짓이 어떻습니다? 항상 일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하면은 P면 Q에다가 성립하잖아. 근데 대우인 명제가 참이 되려면 있잖아. Q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네 이들이 같은 말인 거 배웠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무조건 참이다. 그럼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 되는 거지. 뭐 말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다음 명제에 대하여 대우인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그러면 꼭 대우를 만들 필요가 없다. 원래 명제 상태에서 참거짓을 따질 수 있으면 그놈과 똑같은 답을 써주면 된다. 알았지? 자, 그런데 또 이렇게도 있어. 그냥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따져보세요 라는 문제가 만났어. 그러면 당연히 가정과 변론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러 가겠지. 그지? 원래 명제에 대해서.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 만나본 적은 없지만 진리집합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가 까다로운 명제들이 일부 있을 거야. 그 예시가 좀 이따 들어올 거거든. 그때는 어떻게 한다? 원래 명제의 참것을 물어봤지만 우리는 대우를 만들어. 왜? 원래 명제의 진리집합이 포함관계가 좀 애매하거든. 그럼 대우를 만들어 봐봐. 그럼 어떻게 된다? 명확하게 보일 거야. 포함관계가. 그래서 원래 명제의 참것을 물어봤지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대우를 만들어서 참것을 따져봤더니 예를 들어서 참이다. 그럼 원래 명제도 참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원래 명제의 참것을 따지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알았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녀석은 아마 교과서에도 없을 거고 문제집에도 없을 겁니다. 너희들이 한 번도 앞으로 들어보기 힘들 내용이기는 한데 왜 그러냐면은 논리학의 측면에서는 오류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만나는 거의 90% 이상의 문제들은 이게 성립합니다. 알았음? 그래서 나는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알려줄 건데 그냥 참고 정도만 해도 돼. 뭐냐면 원래 명제와 부정인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때 참과 거짓이 어떻게 된다? 완전 반대가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 왜 이게 성립하고 왜 특이한 경우에서는 성립하지 않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 원래 명제는 P면 Q에다 대한 얘기야. 그지? 그럼 부정인 명제는 P와 Q의 여집합에 대한 얘기거든? 그럼 이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면 포함 안 된 거밖에 없잖아. 그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참이면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는 아닌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끝. 근데 뭐가 논리적 오류냐면 P가 Q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Q 여집합에 들어간 거는 아니야. Q와 Q 여집합에 애매하게 걸치는 녀석들 있지. 그런 녀석이면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논리학의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해요.
대신에 결론 쪽이 예를 들어서 뭐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남자 아니면 여자,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그런 뭐 사람 아니면 사람 아님, 오케이? 그런 것처럼 흑과 백으로만 딱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런 문제들에서는 자주 쓰는 녀석입니다. 이해됐음? 뭐 예를 들어서 서윤이는 남자다.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잖아. 근데 서윤이는 여자다. 부정을 만들어주면은 뭐야? 참이 되잖아. 그런 식으로도 따지러 갈 수는 있다고. 준이 또 졸리기 시작하지 슬슬. 큰일 났네.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결론 쪽이 어떤 거? 흑과 백으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라면 이것도 참이 될 수는 있다. 알았지? 근데 범위로 나오는 문제, 수직선상에 표현해야 되는 어디 가서 저런 것 같은 문제선 쓰면 안 되는 녀석이야. 알았죠? 어쨌든 이것도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오. 알았나? 그럼 이제 뭐 하러 가지? 또 참고 또 따지러 갈 거야. 이제 역과 대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오면서 간다. 어디로 갈 거냐면 이번에는 자 807번을 볼 건데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이 아니면 x-n은 0이 아니다 이다. 이거 참이 되도록 만들어 봐봐. 그러면 너희가 요 녀석의 진리지표를 따져봐. a 빼고 싹 따지. 근데 x가 정수라고 한 적도 없고 a가 정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러면 어때? 이거 진리집합 표현을 하기가 너무 많은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죠? 이런 문제들이 바로 그냥 진리집합 따지기 힘든 문제. 뭐 본 명제를 가지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참고지를 따져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 중에 어떤 거? 진리집합을 따지기가, 포함관계를 따지기가 까다로운 문제가 바로 저거야. 어떤 거? 아니다. 하나 더 있어. 어떤 거? 또는. 이 두 개는 진리집합으로 참거짓을 찾기가 되게 까다로워. 에? 그 말은 뭐다? 원래 명제를 가지고 참거짓을 따지지 말고 배우를 이용하세요.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면 더 편하고. 아니다라는 거랑 또는이라는 거는 진리집합을 따지기에 너무 범위가 넓어. 알았죠? 그래서 웬만하면 대우를 만듭니다. 대우 만들어 볼까? 그럼 뭐야? x-a가 0이 아니다? 부정. 2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이 아니다? 부정. 그러면은 진리집합을 포함하게 따지할 수 있겠지? 여기에 뭐만 있으니까? 1호만 있으니까 a가 1이거나 a가 5면은 참이 되잖아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됐음? 자, 가보자. 이번에는 마지막 내용 2개 남았습니다. 요거 하면은 거의 끝나요, 오늘.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형 10번과 11번 이제 요거 한 방에 해버릴 건데 요거 지워도 되나? 혹시? 역대우? 유형 10번? 10번. 10번의 이름은 사실은 개념 설명할 건 없어. 문제가 중요하지. 3단 논법이라는 건데 너네 3단 논법 중2 때 배웠지? 언제 배웠어? 아마 도덕 시간일 겁니다. 윤리를 하나? 도덕을 하나? 그 소크라테스 그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요. 사람은 죽어요. 결국 소크라테스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3단 논법. 오케이? 수학에서도 똑같이 나온다. 어떤 거? P면 Q이다. 참이라고 치자. 화살표 두 줄. Q이면 R이다. 그래서 P이면 R이다. 알았음? 왜 그래? 진리집합으로 따져보면 분명하죠.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아, P도 R 안에 있을 거야. 당연히 참. 알았지?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건데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두 번째, 필요 조건과 아니다. 위에 거 하나만 하고 쉬었다가 필요 충분하자. 자, 3단원법 문제는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야. 809번 같은 대표 문제. 다음 명제 2개가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참인 것 찾기,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찾기. 거짓인 것 찾는 게 아니다. 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찾기다. 어쨌든 참인 것 찾기, 아닌 것 찾기. 자, 어떻게 가져냐면
이 명제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만들 수 있다면은 참 상란론법을 이용해서. 그게 아니라면은 참이라고 할 수는 없음. 거짓은 아니고. 알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푸는 방법이 있잖아. 문제에 나와 있는 명제들을 가지고 아니네. 문제에 나와 있는 명제들을 가지고 반드시 그놈의 대우인 명제들을 써요. 네. 여기도 그래서 1번 같은 거 물어보면은 자 P면은으로 출발하는 거 어디 있어? 나달에서 출발하는 거 어디 있어? P면 Q이다? 참 이렇게 되는 거야. 1, 2, 3, 4, 5번의 보기들에서 대우를 또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다 하지 말고 그냥 딱 주어진 조건에서 부정까지 써서 모든 참인 명제를 다 쓴 다음에 만들 수 있으면 참, 못 만들면 참이라고 할 수는 없음.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부를게 편의상. 거짓 하면 됩니다. 알았죠?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있네 그대로. 4번도 그대로 해서 5번 가보자. 5번 같은 것도 나트에서 출발을 하라고 했으니까 나트에서 출발하는 명제 하나 있지요? 그 다음에 R에서 이어받는 명제 하나 있지요? 나트면 나피이다. 참.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2번 같은 건 어때? P에서 출발을 하라 그랬어? 일단 하나밖에 없지. 나달로 갔어. 나달에서 R까지 가야 되는데 나달에서 갈 수 있는 게 Q밖에 없어. Q에서 이어받는 것 자체가 없지. 탈락. R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럼 난 나달에서 출발해볼까? 이럴 필요가 없다고. 이미 대우까지 다 쓴 거기 때문에. 알았음? 알았음?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6번 보기에서 not P면 뭐 R이다 이런 보기가 나오잖아. 그럼 6번 같은 보기는 보자마자 거짓했으면 좋겠음. 왜? not P로 출발한 명제 자체가 없잖아. 출발하는 게 없거나 도착하는 게 없는 명제들은 있네 이건 또. 출발하는 게 없거나 도착하는 게 없는 명제들은 전부 다 거짓이라고 봐줬으면 좋겠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거짓이 아니지.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라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알았죠? 그래서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걸 고르시오 할 때는 보기 한 2개 정도는 바로 보자마자 날아가는 거 몇 개 있을 거야. 저 6번, 7번처럼. 알았죠? 오케이?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 한 개만 풀고 잠깐 쉬었다 하자. 어디로 가냐면 슬슬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810번 가볼까요? 요거 하나만 풀고 오늘 쉽시다. 오늘 쉽시다 한 거야. 자, 쉬었다 합시다. 자, 항상 찾는 거 찾기. 어쨌든 3단론법 뭐 하자? 뭐 바로 풀기 시작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기들을 물어볼 수 있어서 바로 참인 명제 싹 다 찾고 시작하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밑에 쓰면 되겠지만 난 잘 보이게 원래 것도 쓰고 그놈들의 대우도 써놓을게요. 자, 간다. 기업. 뭐뭐? 기업. 참여 것이야. 보자마자 거짓. 맞지? 왜? P로 끝나는 게 없잖아. 그지? 이렇게 찾아달라고. 방금 얘기했었던 거죠. 그다음. 그다음. 니은 가보자. 니은은 S에서 출발하는 거. 응? 뭐야? S면 Q다도 있네. 그러면 이거 상관없구나. 다행이다. 이건 여전히 없고요. S에서 출발하는 거 어떤 거 있어요? 딱 하나 있죠. Q.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 Q에서 이어받아서 R까지 갈 수 있죠. 됐죠? 참. 디귿 P에서 출발하는 거 어디 갔어? 하나 있죠. not Q. 그 다음에 우리가 끝내는 게 not S로 끝내야 된다. not Q에서 not S로 이어받는 거 하나 있죠. 그래서 참.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빨리 하고 줄까?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아니야. 잠깐 쉬었다 하자. 쉬었다 하자. 자, 그래서요.
이번에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인데 일단 이해부터 합시다. 저 이름 뭐 준이는 알겠지만 이미 외웠겠지만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부터 다시 설명해 줄게. 일단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화살표 두 줄짜리 명제, 즉 참임이 밝혀진 명제에 붙는 이름이다. 참이든 거짓든 상관없이 명제기만 하면은 얘는 무조건 가정, P는 무조건 가정, Q는 결론인데 참이든 거짓이든 참이라고 밝혀졌을 때는 가정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결론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요. 그때 요것도 알아두면 편해. P는 Q이기 위한이라고 하면서 뭐뭐 조건. Q는 P이기 위한이라고 하면서 뭐뭐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외우기도 좀 더 편해지긴 해. 이 외운다기보다 이해하기 좀 더 편해지긴 해. 예시로 가보자. 어떤 예시가 있냐면 서울에 있는 여대는 여대입니다. 라는 예시가 있다 치자. 참이하고 이자. 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만 봐. 여기 있는 조건이 있고 여기는 조건이 있어. 자, 그때 요거 얘는 얘이기 위해서는 이미 충분하냐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냐. 이 조건만 보면 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충분해 아니면 뭔가 더 필요해. 충분하죠. 여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대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이름이. 저 뭐야 인터넷 왜 켜지? 그럼 두 번째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니 뭔 소리야? 이미 충분하니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니. 얘를 가지고 이거 만들려면 다른 조건이 필요해 아니면 충분해? 필요하죠. 뭐가? 인서울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지.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야. 알았어? 그런데 너희들도 모르게 이렇게 안 따져. 조건을 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진리집합을 보고 있을 거야. 근데 진리집합을 보고 생각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서울여대도 있고 또 뭐 있냐 이화여대도 있고 그럴 텐데 여기는 그냥 모든 여대가 다 있으니까 서울여대도 있고 이화여대도 있겠지만 또 뭐 예를 들어서 있는지 모르겠다. 부산여대가 있고 뭐 충청여대가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진리집합을 보니까 이거 만들려면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얘가 충분 조건이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이해만 하고 단순 암기로 가는 게 훨씬 안전함.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어쨌든 그래서 결론. 누가 가정 쪽에 있는 놈이 참인 명제에서는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고 결론 쪽에 있는 게 필요 조건이 붙게 됐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단순하게 얘기하고 바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실제로 풀 때는 단순 암기로 간다. 가정이 충분 이름을 달달달 외우려고 하면은 1년 지나면 헷갈려. 내년 되면 헷갈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외울 때는 뭐 합시다? 혹시 자네 외우고 있나? 어떻게 외우고 있나? 참인 명제가 나오면 뭐 하세요? 총을 쏘세요. 빵! 화살표 방향으로 총을 쏘는 거야. 얘는 뭐 하는 놈이라고? 총 쏘는 놈. 총자 잘못 썼다. 충분 조건. 얘는 뭐 한다고? 총을 맞았죠. 총을 맞으면 뭐 하디? 배그에서 총 맞으면 뭐 피가 나겠죠. 피가 질질질 흘러요. 필. 아이씨, 이 반응 재미없는데? 자, 화살표 보내는 놈이 충분 조건, 화살표 받는 놈이 필요 조건. 알았어? 자, 그러면 너희한테 어떤 식으로 주냐? 나 요런 식으로 줍니다. 뭐 이런 문제들도 있다. 좀 이따 풀러올 거야. 근데 요런 문제들도 있다. 풀러올 건데 요걸로 가자. 816번. 뭐야? 다음 중 항상 참인 명제 찾기. 뭐예요? 누가 봐도 3넘넘번 문제죠? 근데 아까처럼 참인 명제를 그냥 이렇게만 주는 게 아니야. 뭐라고 줬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줬죠. 그럼 먼저 뭐 한다?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것 자체를 아까처럼 명제로 만든다. 그놈의 대우 명제도 쓴다. 그걸로 3넘넘법 들어가면 돼.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푸는 순서를 일단 816번 먼저 푸시고요.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817번을 풀시고요. 아, 순서 이대로 가면 되나? 이대로 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 825번까지. 자, 이렇게 세 문제 풀어볼게요. 기기. 그러면은 명제는 오늘 끝. 이제 절대부등식으로 할 거야. 뭐 같은 단원이지만. 자, 뭐 방금 말한 대로 참인 명제부터 찾아볼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충분조건 충수입니다. 화살표 두 줄로 쓰면 더 좋겠죠? 그리고 대우 명제 not Q이면 not P다. 두 번째, not R은 not P한테 총을 맞았어요. P가 나네요. 그래서 대우 명제 R이면 P라도 성립한다. 그거 가지고 이제 삼단원법 찾아주면 되겠고 기억은 보자마자 그냥 바로 잊고 그리고 니은은 보자마자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네. 자, 가보자. R에서 출발하는 명제 하나 있죠. P. P에서 이어받은 명제 Q로 갈 수 있죠. 근데 Q에서 갈 수가 없네. not P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탈락.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얘는 뭐 not Q로 출발할 수 있고 not P로 가고 거기서 not P에서 이어받아서 not R로 가니까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817번으로 가는데 요 문제에서 있잖아. 아니야. 요 문제 이제 아무튼 요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그 다음에 R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주세요. 이것도 역시 뭐 비슷한 방식으로 풀면 되겠다, 그치? 다시 한번 원래 성립하는 것보다 P가 Q한테 총쏴서 Q는 P가 나. 필요 조건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뭐다? R이 not Q한테 총을 쏘는데 그러면 각각에 대한 참인 명제 하나 더, 대우 명제 하나 더. not Q이면 not P다. not Q이면 not R이다. 이거 뭐라 쓴 거야, 이거? 이게 R이고 이게 P지. 그래서 뭐 참인 명제 찾아주세요. 뭐 하는 거야? 3난도법 만들어 보라는 거지. 3번이 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3번 바로 볼게. 지금 이게 하고 싶은 말은 R이면 Q이다가 만들어지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R로 출발해보자. not Q로 도착합니다. not Q에서 출발한 게 not P로 가는데 더 이상 이어받을 게 없어. Q까지 도착하는 방법 자체가 없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거지. 또는 참은 아님이라고 하는 거지. 나머지 1, 2, 4, 5번도 뭐 바로 있거나 아니면은 3난론법으로 참이다 거기다 따지러 가면 될 겁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25번으로 가보자. 이것도 뭐겠어? 최대 최소 나온 거 보니까 포항 관계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 등호 조건 문제겠지. 맞죠? 이것도 역시 질문 많이 나오는데 뭐 우리 반은 잘 하는 것 같아서 아마 잘 할 겁니다. 일단 또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요거. P가 Q한테 총 쏘서 Q가 P가 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ot R이 P한테 총을 쏘고 있대요. 그때 A, B의 범위를 가보자. 그럼 어쨌든 우리는 이거 만들려고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뭐부터 갈까? not R이 P한테, P가 Q한테. 그럼 우리는 뭐? not R부터 만들고 갈까? X는 B보다 커요? 그게 제일 안쪽에 들어갈 거니까 여기다 쓸까? 요게 not R, R 여집합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덮어버리는 P. P가 요거다, 그치? 요 녀석을 어떻게 할까? 얘를 덮어버려야 되니까 5보다 크다가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2와 3은 여기 있을 거야. 맞나요? 이게 P, 빨간색. 그 다음에 누구? Q. Q는 또 이걸 전부 다 덮어버려야 되네. 그럼 어디까지? 어디까지? 여기 밑에까지 갈 수 있겠다, 그치? 색칠 잘 하고 A, 빠밤. 끝!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A와 B의 범위는 B는 반드시 5보다 커야 되고 A는 반드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건 분명함. 등호 여부, 여기 등호가 붙습니다. 등호 여부, 여기도 등호가 붙습니다. 맞죠? 그래서 B의 최소값은 5,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 둘이 더해주면 답은 3 되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저 답 있지? 이렇게 됩니다. 됐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명제 끝이야. 오케이? 명제 끝.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증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 하나는 또 다른 증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증명 방법 두 가지에 넘어서 좀 더 넓은 범위의 증명부터 얘기를 해주자면 이건 안 써도 돼. 증명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 첫 번째, 직접 증명 방법과 간접 증명 방법이 있어요. 직접 증명은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그거, 뭐 포항관계 이런 거. 알았죠? 또는 그냥 명제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거. 근데 간접 증명은 명제 자체를 좀 바꿔서 증명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인데, 앞에서 이미 거창하게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고 증명하는 과정보다는 문제를 푸는 느낌으로 해서 이미 했던 거. 다음 명제 중 참인것 찾기, 거짓말 찾기. 뭐 했어? 그냥 진리집합들의 포함관계를 보는 거는 그냥 직접 증명법. 근데 보려고 하는데 가정과 결론에 있는 그 조건들의 진리집합 찾기가 좀 까다로운 거야. 아니다나 또는이 들어가서. 그래서 대우를 만들어서 참고에 따져본 적 있지. 그거랑 똑같아. 그걸 그냥 말로 서술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알았음?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귀류법인데, 이 귀류법이 약간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 아까 말했던 흑백 논리일 때 부정과 원래 명제는 참거짓이 반대라고 했지. 그 사실을 쓰는 거야.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할 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유리수라면 발생하는 그 모순. 그걸 보여주면 유리수가 아니다가 나오지. 그러므로 무리수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음? 부정을 만들어서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해서 유리수. 그렇게 해서 뭐 한다? 증명을 해가지고 거짓임을 보이면 돼. 그게 증명 방법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증명하세요라는 거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는 빈칸 추론이야. 얘는 쉬워. 근데 서술형에 그냥 증명하시오가 나올 수 있지.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대부분의 문제 지금도 보면은 전부 다 빈칸 추론으로 나와 있는데 빈칸 추론보다는 서술형에 대한 연습 대비를 해야 되고, 요 녀석은 반드시 세상 처음 보는 명제를 증명하라고 안 할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꼭 연습을 해둬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시 문제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826번이 있고 828번이 있어. 대표 문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연말레비는 826번, 828번이 그 예시야. 근데 교과서에 보면은 좀 더 많은 예시들이 나올 거예요. 그 녀석들은 꼭 너희들이 서술형으로 한 번은 풀이를 직접 써봐야 된다. 알았지?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826번을 풀어볼 건데 나는 그냥 서술형처럼 생각하고 풀 거야. 자, 보여드려볼까? n제곱이 짝수면으로 바꿀 거야. n도 짝수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볼게. 알았음? 이 대표적인 예시는 뭐라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의 예시라고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을 증명하고 싶다고 나는 대우부터 찾을래. 대우 명제를 찾아보면 n이 짝수가 아니면 n제곱 도 짝수가 아니다가 나온다. 다시 써주면 n이 홀수이면 n제곱 도 홀수이다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n을 뭐로? 2k-1 또는 2k 플러스 1로 표현을 하는 거지. 단 k는 자연수. 그래서 n제곱을 구해보는 거야. 2k-1의 제곱이니까 전개를 해주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녀석을 2로 묶어주면 2k제곱 마이너스 2k 에다가 플러스 1이 붙네. 아, 이거 정수죠. 따라서 얘도 홀수. 증명 끝. 이게 대우 증명이야. 한 쉽지? 그럼 이제 이게 지금처럼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이다. 증명을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주세요? 대우를 만들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 보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지.
3K-1, 3K-2. 그걸 각각 제곱해서 3K꼴로 묶어봐. 절대로 안 묶여. 그거를 보여서 3의 배수가 아니다,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나요? 이제 둘 다 돌려가기 시작하네. 큰일 났네. 오케이, 오케이. 아, 수업이 너무 길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귀류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828번입니다. 뭐예요? 어디 갔어?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이거 증명도 그냥 여기다가 쓸게. 자, 귀류법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증명을 해보자. 요거 하고 잠깐 쉴게. 알았지? 자,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자. 이거 너무 많이 쉬운데? 자,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증명을 하려면 이것도 역시 기억하세요. 어떤 증명법?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데 부정이 거짓임을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편해. 그래서 뭐 한다? 일단은 뭐 부정을 써보자. 여기서는 대우를 써보면 이거다. 그러므로 하고 시작할 텐데 여기서는 부정을 쓰자라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 즉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유리수가 뭐야? 정수로 만든 분수꼴의 수다, 그치? 부모는 0이 아니고. 자, 그래서 뭐다? 루트 2는 a분의 b라고 하면서 단 저 ab는 아무런 수가 아니라 약분이 다 된 기하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서로 서인 뭐다? 정수라고 하고 분모에 있는 a는 0이 아니라고 할게요. 그러면 유리수가 된 거다,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식을 쭉 정리를 해봅니다. 그때 그 과정은 안 풀어보면 몰라. 오케이? 요거는 한번 잘 드러나라. 알았죠? 자, 양변 a배 그 다음에 양변 제곱. 그러면 b제곱이 2배. 짝수네.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b제곱이 짝수이므로 b도 짝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래서 다른 명제, 다른 조건, 다른 증명들을 할 때 좀 상식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b는 2k라고 표현을 해보자. 단 k는 자연수.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2a제곱은 2k의 전체 제곱이니까 4k제곱이 되고 그래서 a제곱은 2k제곱이 됩니다. 어머? a제곱도 짝수네? 얘가 짝수니까 a도 짝수가 될 거야. 이미 끝났죠? a는 뭐다? 2L로 표현되는데 따라서 우리 분명히 a, b를 뭐로 잡았어? 서로 잡았잖아. 근데 서로가 아니게 돼버렸지. 그래서 이 가정보다는 이 가정 속에 숨어있는 요 내용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서로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해버렸지. 즉, 이 가정이 틀렸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다. 이 흐름이야. 자, 요 내용은 아마 안 배웠다면 내가 어떻게 식정리를 해야 될지를 알까 모를까? 난 모를 것 같아. 솔직히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위류법만 이해하는 사람한테 풀어보세요 하면 이건 못 푸는 애들이 99%가 돼야 정상일 것 같아. 그래서 교과서 문제에서 어떻게 식을 정리하는지 그 과정을 잘 봐두라는 얘기야. 알았죠? 알았죠? 자, 지금 그럼 증명 끝. 자, 잠깐 쉬었다가 오늘 마지막 절대부등식 하러 갑시다. 알았죠? 자, 이제 누구 남았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남았는데 사실 메인은 조금 뒤에 나온다. 바로 다음 유형인데 일단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절대부등식이 뭔지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 등식의 두 종류가 있죠. 뭐 있어? 방정식이 있고 상등식이 있어. 그러면 부등식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조건부등식이 있고 절대부등식이 있어. 그 두 개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정식은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부등식도 똑같아. 특정 x의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조건부등식과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다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식으로 치면 약간 항등식 느낌이야. 알았죠?
어쨌든 절대분식보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다음 중 절대부등식이냐 아니냐 뭐 물어볼 수도 있는가 하면 성립하도록 항상 성립하도록 만드시오. 그 다음에 항상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오. 오케이? 항상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라는 건 결국 조건부등식인지 절대부등식인지 구분하라는 얘기니까 그걸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이라고 지금 유형 이름이 붙어있는 거지. 참인지 것인지를 밝혀보자. 또는 항상 성립한다면 왜 그런지 살펴보자. 그 증명 방법은 일단 빼는 거야. 왜냐면 부등식은 다른 말로 하면 대소관계거든. 크다 작다. 7이 왜 4보다 커? 빼면 양수니까요. 7이 수직선상에 오른쪽에 있으니까요는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7이 큰 걸 알기 때문에 오른쪽에 찍는 거고 그지? 왜 오른쪽에 있어? 왜 커? 라는 거는 뺐을 때 양수니까요. 그걸로 판단하는 거거든. 그래서 A라는 식에서 B라는 식을 빼봅니다. 그때 양수가 나면 A가 큰 거고 음수가 되면 B가 큰 거지. 됐나요? 예. 두 번째. 이것만 있나? 아니요. 제곱을 해서 빼보는 방법도 있다. 어떤 거랑 어떤 거? 루트 7과 루트 4. 그냥 뺀다 그래서 이게 양수다, 음수다 확신할 수 있어? 모르잖아. 그래서 제곱끼리 빼주면은 7 빼기 4, 양수 나오지. 맞죠? 그래서 루트 같은 놈들에 대한 대소 비교, 루트를 포함하는 부등식에서는 제곱해서 빼줍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뺐을 때 양수가 되면은 A가 큰 거고 제곱해서 뺐을 때 음수가 되면은 B가 큰 거예요. 근데 제곱해서 뺄 때는 조금 알아둬야 되는 게 둘 다 양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만약에 둘 다 음수면은 부동마야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알았죠? 제곱해서 뺐는데 양수면 B가 큰 거야. 알았지? 네. 끝.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증명하세요라는 느낌의 문제가 몇 개가 나와요. 다시 한번 어떤 문제? 증명하세요라는 서술형 문제. 알았음? 자, 그 대상 딱 4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물론 교과서에 조금 더 있을 수는 있다. 제곱 빼기 2xy 플러스 y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증명 안 해도 되죠. 완전 제곱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자, 그런데 제곱 빼기 xy에다가 플러스 y제곱 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는 쉬워. 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세 번째 앞에 게 어머 어이 놀래라. 앞에 게 크거나 같아요. 자, 이 3개 지금 시간 줄 테니 잠깐 증명해 보세요. 왜 성립하는지. 알았죠? 방법은 내가 다 설명했어. 그게 뭔 소리죠? 합차 이용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양수라고 보장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근데 그 플러스 xy에 x는 음수 y는 양수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게 좀 클 수 있잖아. 인수분해 뭐가? 아니요. 일단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문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증명을 찾아야 됩니다. 혹시 자네는? 왜 커? 왜 x, y보다 크다고 단정 지을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1보다 큰 수면 맞지. 1보다 작은 수면은 더 작을 수도 있잖아. 확신을 못 하죠? 그거 확신 못 하잖아. 그리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부호도 불명확하고.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요겁니다. 자, 요 녀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2가 있고 2분의 1이 붙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은 y제곱이 아니라 2분의 1y의 전체 제곱. 그럼 4분의 1y 제곱밖에 안 되니까 4분의 3y 제곱을 또 추가로 더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주은이가 한 것 중에 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성립해야 하네. 아직은 몰라. 증명을 해야 되는 대상인 거야. 양변이란 게 존재하면 안 된다, 아직. 알았어? 지금 그거는 0보다 크다라고 단정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양변에 뭔가를 곱하고 더하고 하는 거잖아. 알았죠? 그래서 양변이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는 좌변만 봐야 된다. 자, 어쨌든 이걸 이렇게 변형했어. 똑같은 식인 거 알겠지? 그럼 앞에 거는 뭐다? 요거. x 마이너스 2분의 1 y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리고 4분의 3의 y의 제곱이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죠. 그렇게 증명 끝이야. 알았지? 요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양변의 2배가 아니라 그냥 좌변만 봐야 돼서 2분의 1로 묶어주고 2배 해주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 알고 있는 거지. 언제? 그 공수 1에서 배우는 거지. 뒤에 건 따로 정리 안 할게. 어쨌든 이거는 보통 외워서 가니까 2분의 1에다가 안에 게 뭐죠? x-y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g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g-x의 제곱이잖아. 이번에도 역시 뭐다?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증명 끝.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녀석은 루트처럼 절대값 이것도 뭐한다? 제곱을 해서 빼주는 거야. 이번에도 마찬가지. 양변을 제곱하는 게 아니에요. 양변에 있는 녀석을 제곱을 해서 왜 이렇게 손이 부들부들거리냐. 그리고 빼주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러면은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이 절대값 xy.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제곱이랑 동일하거든. 그럼 뒤에도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그냥 x 플러스 y의 제곱이랑 똑같죠?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남는 게 뭐 남았어? 2로 묶어주면은 절대값 xy에서 그냥 xy를 뺀 거야. 이제 우리는 이 녀석의 부호를 판단하면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어떤 xy라는 어떤 놈이 있고 절대값을 붙인 놈이 있어. 둘이 비교해주면 당연히 절대값이 크죠. 양수면은 똑같을 거고 음수면은 절대값이 클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낫다라고 증명하면 끝. 이해됐음? 이게 증명 방법이야. 그런데 자 조심할 거 하나. 이 세 문제 다 만약에 증명하시오라는 서술형 문제를 만났으면은 1점 정도 감점이 됩니다. 왜 감점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기억해놔. 절대 부등식의 증명용 문제는 반드시 등호 성립 조건을 쓰셔야 돼요. 어떻게? 단 증명에다 붙이자. 단 등호는 이 등호랑 같죠? 언제 성립하겠니? 둘 다 빵빵일 때. 아, y가 0. 그럼 y가 0이면 x도 0. 일 때 성립한다. 이 말 한마디 안 써준 것 때문에 감점시킵니다.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근데 절대 부등식을 증명할 때 등호가 붙어있는 절대 부등식은 전부 다 마지막에 등호 성립조건을 꼭 써주라고 해요. 학교쌤들이. 알았죠? 얘도 마찬가지야. 결국 등호는 언제 성립해? 제곱이니까 이것도 빵빵빵일 때. 근데 이게 빵이면 xy 같고 yg 같고 gx 같고. x는 y는 g일 때 성립한다. 그 말. 여기도 마지막 등호는 단 등호는 자
절대값 xy랑 그냥 xy가 같을 때. 왜 같아? 왜 절대값 xy랑 그냥 xy가 같아? xy 자체가 0보다 크거나 라고 써주라고 합니다.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증명 끝이야. 이게 기본적인 절대분식 증명용 문제. 알았음?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절대분식이 나오는데, 자, 이 여러 가지 절대분식 내가 말을 여러 가지라고 하지 마. 결국은 딸랑 2개밖에 없고요. 심지어 그 2개 중에 하나는 교육과정에 없어. 실제로는 사실 하나야. 그 여러 가지 절대분식이 아니라 그냥 그 녀석의 이름으로 갈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줄여서 그냥 산술 기하 평균을 부르고 말아. 오케이? 두 번째로는 그것까지 없는 거.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여기까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증명용 정도로 끝납니다. 근데 책에서는 아마 연습을 시키고 있을 거야. 뭐 하는 거? 다른 문제 푸는 거. 자, 이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은 뭐로도 나오고 뭐로도 나온다? 증명용으로도 나오고 서술형이겠죠? 활용형으로도 나온다. 근데 산술기하 평균은 증명 좀 이따 해보면 알겠지만 너무 쉬워서 활용으로 거의 대다수 나오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교육까지 없다 보니까 보통 증명용으로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횟수 차이고 그런 거지 어떤 학교가 어떻게 낼지는 나도 모르. 간다. 자, 산술평균.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구해봐. 서윤아, 너가 수학 영어를 쳤어. 또는 너희 둘이 수학 시험을 쳤어. 우리 반 평균을 내보자. 두 사람의 수학 점수 평균 어떻게 내? 너가 소윤이야? 어, 오케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기하 평균이 뭐야? 라고 하면은 사실 기하 평균 처음 듣지. 그래서 지금부터 기하 평균에 대한 설명합니다. 결국 기하 평균은 예를 들어서 주훈이가 40점 나왔고 너가 80점 나왔어. 미안해. 예시야. 그러면 평균 몇 점이야? 60점이지. 낮은 점수는 올라가고 높은 점수는 내려가다 보면 만났지. 그것을 우리 평균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기하 평균도 똑같아. 결국은 낮은 놈은 키우고 높은 놈은 줄이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기하 평균, 기하, 그림을 이용해서 평균을 내보는 건데 직사각형이 등장해. A, B, 가로의 길이가 B, 세로의 길이가 A라는. 근데 이거 A는 좀 짧죠? B보다. 그래서 키워. B는 줄여. 그러다 보면 분명히 둘이 같아지는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때 이 녀석 하나를 우리 평균으로 불러볼까? 근데 특별한 규칙 없이 그냥 A는 조금 늘려놓고 B는 졸라 줄인 다음에 이게 평균이야 하면 그 사이는 모든 게 다 평균이지. 그지? 그래서 뭔가 규칙성을 찾아야겠지. 그 규칙이 뭐다? 넓이는 유지시키자. 넓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세로는 뭐 짧은 길이는 늘리고 긴 길이는 줄여주는 거야. 그러면 한 명의 길이 뭐 나와? 루트 AB 나오죠. 그게 바로 기하평균. 그림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보는 거야. 알았음? 그때 그 둘은 무슨 관계 있다? 무조건 산술평균이 크거나 같습니다. 알았나요? 그러면 등호가 붙었네. 이것도 마지막에 단 등호는 하면서 나오겠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가는데 자, 이 녀석 우리 분수꼴로 공식을 뭐 당연히 외운 거 이 정도는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분수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양변에 2배 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실제로 사용도 이렇게 할 거고요. 이게 우리가 알게 되는 배우게 되는 뭐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야. 그때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주나? 와 씨. 좀 이따 찾아봅시다. 자, 두 번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먼저 하고 올게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은 뭐 좀 이따 산술기하 해보면 알겠지만은 식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지저분해. 산술기하 평균에 비해.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둘이 곱한 녀석은 a와 x를 b와 y를 곱한 놈을 전체 제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이것도 등호가 붙어있네. 그럼 마지막에 뭐 나올 거다? 단 등호는 하면서 등호 성립 조건이 나올 거야. 혹시 기억하나 주우나?
A1, B. 그렇게 외우고 있어? 자, 어쨌든 갑니다. 그리고 산술기압 평균은요. 기하 평균 때문에 여기 공식을 이루고 있는 A와 B가 양수가 돼. 길이가 나오거든.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그거와 무관하게 실수기만 하면 무조건 사용 가능해요. 오케이? 그럼 활용 용도가 얘가 넓기는 한데 얘랑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계속 x, y는 양수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자, 얘가 성립함을 둘 다 증명해 보세요. 자, 혹시 이거 좀 더 추가해야 될 사람들은 추가부터 하시고, 다 된 사람들은 요거 두 개 역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산술기압 평균 증명 어떻게 할까요? 이 준다. 산술기압 평균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 초록색 상태로 증명할게. 이런 거 말고. 뭐 하면 돼? 루트가 있네. 제곱해서 빼야지.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겠지. 근데 참고로 그냥 빼도 된다. 알았지? 자, 어떻게 증명하면 돼요? 제곱해서 뺄게요. a 뿔 b의 제곱에서 2루트 ab의 제곱을 뺐어요.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2ab에 마이너스 4ab네.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식이네.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더 낫지. 증명 끝. 그리고 등호는 이 등호와 저 등호가 동일한 거지. a는 b일 때 성립합니다. 외워두세요. 두 번째 밑에 거는 루트 같은 거 없네. 그냥 빼. 좌변 바로 전개하면서 갈까?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에서 우변 뺍니다. ax 플러스 by의 제곱 a제곱 x제곱 뺐다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xy 됐죠? 그럼 여기서 사라진 게 있네. a제곱 x제곱 사라지고 b제곱 y제곱 사라지고 그럼 남은 거 한 번만 더 써보자.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xy 뭐야?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잖아. 됐죠? 됐죠? 예, 끝. 제곱이니까 0보다 더 낫겠지. 두 번째 등호는 얘네가 0일 때 아까 네가 말한 그게 나오는데 보통은 bx, ay가 같다라기보다는 양변에 a, b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해요. 곱해지는 두 놈 같다. 요 놈의 b랑. 뭐 요통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았죠? 예, 끝. 그래서 둘 다 자주 물어보는 증명이니까 잘 기억해놔. 코시도 산술도. 사실 산술도 그냥 빼면 돼. 네? 이게 뭐야? A를 루트 A의 제곱으로, B도 루트 B의 제곱으로 생각을 해주면 그냥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이야.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알았죠? 루트가 있었지만 그냥 빼도 되는 문제였죠? 자, 어쨌든 이게 끝. 자, 그러면 이거 증명하려고 지금 이걸 열심히 달려온 게 아닙니다. 산술기압 평균은요, 코시는요, 둘 다 활용형으로 붙는데 너희들 여기 문제 보면 유형 18번부터 19번, 20번, 21번, 22번, 21번까지 여기 한 유형 4개 정도로 흩뿌려놨는데 요 녀석을 나는 그냥 한 방에 다 설명할 거고요. 그 형태를 잘 봐두세요. 알았죠? 그런데 자, 화면 잠깐. 산술기압 평균의 일단 활용형 어떤 걸 구하는 데 쓰이냐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데 씁니다. 산술기압 평균의 제일 기본형은 말 그대로 A 뿔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곱셈 공식에서 합을 주고 곱을 주면 그냥 제곱의 합을 구했던 것처럼 왜? 항상 성립하니까 항등식이니까 그지? 만약에 이게 크거나 같다면 얘네가 주어지면 얘의 최소값이 나오는 거지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맞죠?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이겠지 크거나 같으면 최소값일 거고 오케이?
그 항상 성립하는데 그냥 집어넣는 거야. 뭐가 주어지면 간다? 합이 주어졌어. 4로 갈까? 그때 곱에 대하여 최대를 구하시오. 또는 두 번째, 곱을 줄게. 합에 대하여 최소값을 물어보면 그냥 대입하는 거야. 뭐? 주어진 놈과 최대치수를 구하고자 하는 놈으로 이루어져 있는 절대부등식을 올려달라. 알았니? 그럼 뭐 하나만 풀까? 합은 표가 나갔다. 2루트의 둘이 곱보다. 양변 약분하고 제곱하면 답은 4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제일 기본 문제. 기억나지? 두 번째, 이제부터 슬슬 응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2번은 좀 애매한데, 응용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A가 있고 A분의 1이 있어.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뭐야?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갑자기 역수의 합골에 대하여 최대치수를 물어봤다. 뭐다? 산술기가 떠올리면 돼. 얘는 무조건 뭐하다? 크거나 같겠죠. 누구보다? 2루트에 곱한. 근데 곱이 1이잖아. 오케이? 근데 진짜 역수해야 되냐? 아니, 그건 아니고. 역수는 아니어도 되는데 문자만 봤을 때는 역수는 돼. 곱하면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을 구하시오 하면 뭐예요? 2루트의 둘이 곱보다 얼마? 4 하고 나온 거야. 알았음? 그냥 별거 아니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부터가 진짜 응용이죠. 이 녀석을 구하라는 문제. 자, 이번에도 문자만 보면 역수기는 해. 하나는 분자에 있는 A, 하나는 분모에 A-1, A 있잖아. 근데 곱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지. 그러면 곱하면 사라지도록, 약분되도록 식을 살짝 변형해야 되는 문제가 된 거야. 어떻게? 분모를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 그죠? 분모를 내 맘대로 막 바꿀 수 없으니까 분자에다가 그냥 빼기 2 있다고 쳐. 그러면은 요 녀석은 크거나 같거든. 누구보다. 맞죠? 근데 이게 등호가 다르지. 맞지? 그래서 요 녀석에다 뭐 해야 돼? 1을 더해야 되는데 이 상태. 절대 부등식의 상태에서 양변에 1을 더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나는 좀 이렇게 푸는 편인데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일단은 저기 마이너스 1이 내가 필요했으니까 썼다면 원래 일을 해야 등호 성립합니다. 그때 누구만? 얘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면 써주면 이게 나오고 거기다 그냥 1 더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또는 이 녀석 자체가 4보다 커 같으니까 얘는 5보다 커 놨던 거지. 라고 해도 되고. 알았음? 오케이? 요게 근데 서윤이 이제 살짝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게 뭔 소리지? 하는 느낌이 조금 들걸? 자, 한번 직접 해볼까? 자, 네? A가 있어요. A 뿔 2가 있어요. 위에는 뭐에 써볼까? 그냥 1이 써볼까? 이 녀석이 뭐 너무 작아. 4 하자. 자, 이 녀석이 뭐 찾아봐? 최소값 찾아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 일단 등호, 식만 변형을 합니다. 나는 내 맘대로 저기다가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2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2 더하고 2 빼는 거야. 원래 식에. 그러면 등호 성립하지? 그때 얘만 가지고 범위 구해보면 산술기하 평균. 이렇게 4야. 그러니까 얘는 4보다 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2보다 커 같은 거지. 살짝 헷갈리는군. 어디가 헷갈리죠? 아, 이거 산술기하 평균. 이 루트에 둘이 곱한 거. 4. 이해됐어? 그냥 곱. 산술기하 평 어디 갔어? 요거 그냥 쓴 겁니다. 이거. 이 루트에 둘이 곱. 알았죠? 그런 식으로 가주면 돼. 다음. 4번과 5번은 형태 자체를 잘 기억하세요. 뭐냐면 4번은 1차분의 2차꼴. 5번은 2차분의 1차꼴. 자, 1차분의 2차꼴 예시. x-1분의 x제곱에 뭐 해볼까?
마이너스 x. 아, 이거 너무 쉬운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최소값 찾기. 자,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거? 이거 잘 기억하세요. 1차분의 2차꼴은 분모가 x-1이면 분자를 그 분모의 몇 배 형태로 가집니다. 일단 몇 배? x배 해줘야 x가 맞아. x제곱이 맞아. 그럼 마이너스 x밖에 없으니까 x 하나 더 필요하지, 마이너스 x가. 그때도 x가 아니라 x-1로 가져요. 그리고 플러스 4가 붙어 있는 거야. 왜?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그럼 정례점 뭐 나와? 이게 나오는 거야. 뭐? 이것 뜯어서 x. 이것 뜯어서 마이너스 1. 이것 뜯어서 x-1분의 4. 하고 보니까 역수의 합이 보이지. 4보다 커 낫다. 즉, 최소값은 4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다음. 그럼 만약에 2차분의 1차는 그냥 방금 위에서 푼 거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최소값을 역수로 만들면 답이에요. 알았음? x가 2보다 커 같으면 x분의 1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잖아. 알았지? 위에서 요거 구할 줄 아는데 그놈의 역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 바꿔서 물어봤으니까 이놈의 답에 역수가 답인 거지. 알았음? 다음 6번의 형태 7번과 비교하세요. 요거는 풀어볼 겁니다. 2a 플러스 너희가 풀어볼 거라고요. 2a 플러스 3b가 2야. 그때 a분의 3 플러스 b분의 2의 최소값 찾기. 자, 두 번째는 2a 플러스 3b가 2인데 위에 거랑 똑같은데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의 최소값 찾기. 자,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 두 문제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자, 얘는 풀이가 두 가지야. 밑에서는 풀이가 딱 하나입니다. 위에서는 풀이가 내가 두 가지로 했는데 하나만 풀고 두 번째 풀이는 얘랑 똑같은 거 써도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너네가 제일 먼저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통분을 해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통분을 해봤더니 하필이면 분자가 쟤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건 AB분의 2의 최소값 찾기로 바뀐 거고 분모에 있는 놈이 최대일 때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합을 줄게 곱이 최대 구해봐 라는 그냥 기본적인 산술기하가 된 거야. 됐나요? 근데 밑에 거는 통분을 해보면 알지만 쟤랑 달라. 그래서 통분형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아예 다르게 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2라는 수를 내가 나눴다고 할 거야. 근데 곱하기 2의 정체는 2인 거야. 그러면 원래 시간 똑같죠? 얘도 2고 얘도 2일 거니까.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은 그냥 식의 상태로 두고 전개를 하는 거예요. a분의 6b b분의 6a 4, 9, 14. 그럼 여기서 누구만? 얘만 가지고 산술기합 확률을 써주면 이 루트에 AB 약분돼서 사라지고 6 곱하기 6, 36이 돼. 이해됐냐? 그런데 그 앞에 뒤에 13이 더해져 있고 2분의 1이 곱해진 거라서 2분의 25보다 크나 다 나오는 거야.
얘는 산술기하 평균 쓴다. 2a 플러스 3b는 크거나 같겠죠. 2루트의 둘이 곱한 거보다. 근데 얘가 이거는 약분해주고 제곱을 해주면 루트 6ab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ab는 ab는 6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죠. ab의 최대값은 6분의 1입니다. 들어가면 12가 되는. 끝. 요렇게 두 개 문제가 풀이가 달라집니다. 얘가 됐음. 이게 산술기하 평면의 6번, 7번 유형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얘처럼 풀어도 돼. 그냥 이 식을 상수로 나누고 식으로 곱해서 정리해도 똑같이 답은 나와. 알았죠? 그래서 아싸리 그냥 이 풀이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시는 사람들도 많죠. 오케이? 오케이? 끝.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의 문제가 다 끝났냐? 아니. 변형형은 끝났고 이제는 좀 더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에서 조심해야 될 녀석 좀 갈 건데 이거 좀 지워도 돼? 자,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8번, 9번 유형은 아니다. 8번, 9번 유형은 없고 더 이상 변형되는 형태는 없는데 너네가 흔히 만나는 문제들. 뭐를 좀 볼 거냐면 저 과정의 일부. 이 녀석 방금 풀이 했던 건데 뭐 다시 한번 좀 더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이 문제를 볼 겁니다. 오케이? 자, 위에 거는 그냥 방금처럼 전개하면 돼. 맞지? 전개해서 풀면 되는데 계산해주면 25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밑에 거 풀이는 어떻게 할 거야? 세 개를 따로 산술기하 평면 쓰고 있을 거야. 역수의 합이네. 둘이 곱해주면 1. 얘는 둘이 곱해주면 1. 얘도 둘이 곱해주면은 1.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세 개 다 곱해주면 8. 맞죠? 자, 둘 다 답 맞아요. 근데 밑에 거를 딱 설명을 하고 나면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갑자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선생, 내가 위에 것도 얘처럼 풀어보고 싶어. 얘가 뭔데? 따로 산술기하 써도 되잖아. 된다며. 따로 써보는 거야. 그래서 2a 플러스 3b 얘는 2루트에 둘이 곱한 6ab보다 크거 나왔을 거고 a분의 플러스 b분의 3은 2루트에 둘이 ab분의 6보다 크거 나왔을 거야. 맞죠? 그러면 얘네들 각 곱해서 8이 나왔던 것처럼 얘네들도 각 곱해서 얘는 4루트에 둘이 곱해줘야지 AB가 약분되면서 36 나오네. 24인데요? 그럼 답이 24네요. 왜 25예요? 24는 왜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밑에 걸 배우고 나면 다시 갑자기 위에 게 질문인 거야. 자, 위에 게 맞아 틀려.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렸어요. 아까 말했던 25가 답이야. 오케이?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까? 위에 거 그래서 왜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알겠는 사람 손. 밑에 거는 맞는데 위에 건 틀렸다. 왜? 따로 쓰면 안 돼요. 근데 따로 쓰면 안 된다고 하기는 밑에 건 따로 썼잖아. 그게 답이라고 했고. 근데 왜 위에 것만 안 될까?
다시. 루트 아닌데. 얘도 루트 있긴 하잖아. 어쩌다 보니 111이 나와서 그렇지. 밑에 것처럼 따로 쓰는 문제들도 얘가 A분의 B, B분의 C, C분의 A라서 곱했더니 1이 돼서 사라진 그런 문제도 실제로 있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간다. 뭐가 문제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한테, 아니야, 뭔 개소리야. X제곱한테 너 0보다 큰 낫지? 라고 물어보면 범위 맞아 틀려. 맞지? 근데 너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낫지? 라고 물어봐도 범위 맞아 틀려. 맞잖아. 근데 얘의 최소값은 0이잖아. 이런 느낌이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범위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최소값이 잘못됐어. 자, 간다. 얘는 이렇게 풀면 최소값이 25. 이건 너무 명확하니까 얘로 갈게. 얘는 이 녀석 자체의 최소값은 얘가 맞아. 얘의 최소값만 봐도 얘 맞아. 그런데 두 개가 동시에 최소값일 수 있어? 얘만 보면 최소값이 얘고 얘만 보면 최소값이 얘라서 둘이 곱한 게 실제로 나와? 그걸 따져봐야 돼. 동시에 최소값이 가질 수 있는지. 혹시 얘가 최소값일 때 얘는 최소값이 안 가져서 살짝 큰지. 얘도 최소값일 때 얘는 살짝 큰지. 그걸 비교해봐야지. 즉, 뭘 따지냐면 등호 성립 조건을 따지는 거야. 얘는 둘이 더하고 있는 걸 서로 같을 때 A분의 B는 B분의 A. 양면에 A, B 해주면 A제곱은 B제곱. 즉 A는 B일 때 성립하고 B는 C일 때 성립하고 C는 A일 때 성립한다. 세 개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 네. A는 B는 C일 때. 근데 여기서는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보려고 하면은 2A와 3B가 같을 때야. 근데 여기서는 A분의 2와 B분의 3이 같을 때니까 3A와 2B가 같을 때야. 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 AB가 0이면 가능한데 문제에서 AB는 양수로 줄 거야.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얘가 최소일 때는 얘가 살짝 올라가고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는 살짝 올라가.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최소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랑 곱하기 24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산술기하는 각각 따로따로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데 써도 됩니다. 대신에 따로 써서 최소값을 구하거나 최대값을 구할 때는 반드시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서 동시에 성립한지를 확인을 해줘. 하면 그게 답이야. 근데 성립하지 않으면 풀이 자체를 잘못된 거니까 다른 풀이를 꼭 찾아야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산술기하 편은 끝난 거예요. 너희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산술기하 문제 한 개 빼고 다 했어. 그 한 개는 어차피 숙제 풀이하면서 할 거고. 알았습니까? 자, 내가 지금 문제 여러 가지 유형 보여줬죠? 책 문제 없이. 지금 내가 보여준 유형들이 책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을 거다. 숫자만 바뀌는 채로. 형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틀은 안 바뀌고 순서는 좀 뒤죽박죽일 거야. 오케이? 식을 가만히 두는 형태와 식을 변형을 해야 되는 형태. 나는 근데 점점 응용되는 형태도 되다 보니 뒤에서 식 변형이 없고 앞에서 식 변형이 있고 했을 거예요. 알았음? 그래서 요거 내가 풀어준 내용을 바탕으로 책 숙제 잘 풀어오세요. 오늘은 명제단어 하나 숙제 풀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알았죠? 그래도 양이 적지는 않다. 알았지? 오케이, 여기까지. 고생했다.